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하여 제11차 변론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출석을 확인하는 동안에 보도진 등 사전에 방청이 예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구인 측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추위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춘석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네, 김관영 의원님 출석하시고요. 그다음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님, 임정욱 변호사님, 이명웅 변호사님, 신미용 변호사님, 문상식 변호사님, 이금규 변호사님, 최규진 변호사님 출석 안 하셨고요. 김봉준 변호사님, 한수정 변호사님, 김훈 변호사님, 김현수 변호사님, 이용구 변호사님, 김현권 변호사님, 전종민 변호사님, 탁경국 변호사님, 네, 출석하셨습니까? 그럼 피청구인 측 대리인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변호사님, 손범규 변호사님, 서성건 변호사님, 최명성 변호사님, 전병관 변호사님, 배진혁 변호사님 출석 안 하시고요. 서석구 변호사님, 황성욱 변호사님, 이상용 변호사님, 정장현 변호사님, 송재원 변호사님, 유영아 변호사님 출석 안 하셨고요. 최근서 변호사님, 위재민 변호사님, 네, 출석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변론은 그 양측 대리인께서 제출하신 서면 확인과 서증 등 증거 조사는 오후 김종덕 증인 신문을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증인 신문이 꽤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정현식 증인에 대한 신문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씨 나오셨습니까? 앉으시죠. 네. 증인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 현재 부동산 임대업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 신문 내용은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하실 때 이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시고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증인이 선서를 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 증인께서 선서하신 후에 경험하지 않는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시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것에도 분명한 것처럼 진술하는 경우에는 이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경우에는 위중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선서를 하시는데 좀 몸이 불편하신가 보네요. 예. 그러면 조금 앉아서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네,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정인 정현식. 청구인 대리인께서는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문상식 변호사입니다. 네. 시간은 얼마나 정도 걸리겠습니까? 1시간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이 증인 신문사항이 꽤 길은데요. 네. 이 소추 사유와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또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집중해서 신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문하십시오.
재판장님, 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신상 발언 좀 말씀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제가 수년 전에 교통사고를 중상을 입고 특히 왼쪽 다리를 많이 다쳤는데요. 그 여파로 겨울 되면은 몸이 많이 아픕니다. 거기에 최근에 이번 이 사태로 몇 달 동안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오늘도 최근에 계속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오늘 아침에 사실 그냥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그냥 집에서 푹 쉬고 싶었는데 네. 저로서는 이 사안의 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뭔가 하면 자꾸 이유도 모르게 그 구역질이 나고 또 수면도 잘 못 취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정언을 하는 도중에 또 뭐 구역질을 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좀 모두가 저도 그렇고 난감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체력적인 좀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힘드신 중에도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몸이 너무 불편하시다거나 힘드시다거나 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잠깐 쉬도록 하고 조금 쉬신 다음에 다시 증언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좀 갖다 주시고요. 있습니까? 네. 신문하십시오. 증인, 네. 증인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앞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라고 칭하고 우리 정현식 사무총장님에 대해서는 증인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인 검찰에서 6번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진술조서 작성한 서류를 좀 제시할 테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갑 제 51호증에 133호증 그거 한번 보시고 당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 날인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증인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된 거 확인하고 서명 날인했었죠. 네. 예. 그다음에 갑 51호증에 197호증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갑 51호증에 244호증입니다. 그다음에 갑 51호증에 240. 예. 갑제 51호증에 766입니다. 갑제 51호증에 850입니다. 갑제 51호증에 873입니다. 증인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 당시에 사실대로 진술했고 진술한 대로 기재된 거 확인하고 서명 날인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갑 51호증에 133-1 일정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다음에 51호증에 133-2 메모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임의로 USB 제출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서류들은 USB에 있던 파일 출력문들이거든요. 방금 제시했던 두 개요. 일정표하고 메모. 네. 그 증인이 작성한 서류 맞죠? 제가 하기도 하고 제 아들이 좀 도와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도와줬다 하더라도 아무튼 증인이 다 확인하고 작성했던 것들 맞죠? 작성에 관한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 일정표는 뭐죠? 이 일정표는 원래 그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 네. S 플래너라고 그 매일 일정을 네. 적는데 거기에는 제 재단 일도 있지만은 제 사사로운 일도 많이 있고 해서 그걸 가지고 보기에는 좀 혼란스러우니까 죄송합니다. 관련이 없는 일들은 다 빼고 재단 관련 일만 제가 따로 뽑아가지고 이 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 안종범 수석과의 그 만난 일정들이 다 거기에 기재되어 있지요. 다 돼 있는지는 제가 봐야 되겠는데요. 예, 대부분 다 있을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갑 제 51호종의 197-3 문자 메시지, 51호종의 197-4 회의록, 51호종의 197-5 자석 배치 메모, 51호종의 197-6 K스포츠 재단 및 WK 프로젝트 진행 현황 서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자 메시지 있죠? 네. 그거는 어떻게 작성한 서류죠? 이거를 제가 그 재단을 떠날 무렵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재단에 대한 모든 그 기억을 다 그냥 지워버리고 싶어서 사실 재단 관련이 있는 건 다 지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번질 줄은 저는 몰랐는데 커지고 나니까 이거 괜히 지웠다 싶어서 후회가 돼서 그 포렌식 하는 그 민간 그 업자한테 찾아가서 다 복구를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증인의 핸드폰에 있던 문자 메시지를 복구한 거를 지금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회의록은 혹시 197-4에 있는 회의록은 어떤 서류인가요? 이 서류는 그 2월 26일 날 미팅을 마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갔던 그 박은영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박 과장한테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회의록을 기록을 만들라 가지고 2016년 2월 26일 날 안종범 수석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작성했던 서류라는 거죠. 그 박헌영 과장이 작성을 하긴 했는데 제가 증인이 나중에 다 확인하고 그 회의 내용을 제대로 기재했다는 거 다 확인한 서류인가요? 그거를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서류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당일 날 작성했는지 그 다음 날 작성했는지 기억이 분명히 아무튼 초안은 박헌영 과장이 작성했지만 증인이 이게 제대로 된 작성이다, 제대로 된 내용이다라고 확인하고 회사 K스포츠 내부 문서 서류로 확인해 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좌석 배치 메모는 뭔가요? 이거는 그 2016년 3월 8일 날 그 스위스 건설회사 누슬리라는 데서 자기들 뭐 사업 설명을 하는 하여간 그 내용 자체는 이제 회사 소개하는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자리 그 플라자 호텔에서 있었던 그 자리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그 자리에도 안종범 수석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그 K스포츠 재단의 WK 프로젝트 진행 현황은 그 서류는 누가 작성한 거죠? 이 표는 그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재단에 소속을 둔 그 노성일, 박헌영 두 사람이 소속은 재단이지만 실제로는 더 블루케이 사무실에 거의 매일 가서 상주하다시피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표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 표를 보고 나중에 보고 그랬습니다. 이 표가 말이 안 된다. 지금 그건 좀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럼 그 표는 누가 작성한 거예요? 박헌영 과장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나중에 이제 상급자로서 그 하급자가 작성해 온 서류를 확인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확인할 그런 서류는 아니다 이거죠?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6항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2016년 1월 13일경부터 K스포츠 재단 이사
또는 사무총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6월 30일 퇴사했죠. 네, 증인은 2015년 하반기에 그 평소 알고 지내던 그 정영준이라는 분에게 좀 일자리 좀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2015년 12월경 정영준이 그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증인에게 연락해서 정영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2015년 12월 23일 논현동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면접을 보라라고 했었죠. 예, 그런데 이름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 이름이 뭔가요? 김영수. 김영숙이라는 분인가요? 예, 그분은 혹시 뭐 어떤 분이에요? 혹시 뭐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되거나 뭐 최순실 씨하고 관련되거나 뭐 이런 분인가요? K스포츠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 최서원 씨하고는 뭔가 좀 아는 사이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김영숙이라는 분이 증인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예, 그럼 최서원 씨, 잠깐만요. 김영수 씨입니까? 김영숙 씨. 김영수 씨입니다. 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포레카 관련 김영수 씨요? 나는 김영숙이라고 잘못 알았어요. 아닙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또 그 즈음 K스포츠 재단의 김필승 이사로부터 면접 오라는 연락 받았었죠. 네, 그래서 증인 그 논현동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최순실로부터 그때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개명하고 최서원 씨로 개명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최순실 씨로부터 면접을 받았었죠. 네, 당시 논현동 사무실에 간이 김필승 이사가 있었고 그곳 사무실에 있는 집무실에 들어가 보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증인을 보고 앉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최순실이었죠. 예, 뭐 집무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하여간 그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그 최순실이 금은권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증인의 이력서를 보면서 감사를 하고 재물을 맡아도 되겠네라고 그런 말을 했었죠. 네, 뭐 감사를 하실 수 있겠네요. 또 재무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 뭐 특별한 말은 안 하던가요? 뭐 특별하게 긴 미팅은 아니었습니다. 한 3분 정도 내지 5분 정도. 그렇습니다. 면접 후에 증인이 김필승 이사에게 그 여자분 누구냐라고 물어보자 김필승 이사 그냥 회장님이라고 부르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었죠. 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2016년 5월경 알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혹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 예, 그 같이 일을 하는 사이인데 도대체 그 신분을 모르고 일하는 게 저는 좀 편치 않았습니다. 마음이 뭐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늘 있었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 김필성 이사가 저한테 총장님 아직 그 우리 회장님 누군지 모르냐고 그래서 저는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일이 한 번인가 더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그 힌트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마 자세로 말 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제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참 이야기를 하려면 다 해주지 왜 저러나 싶은데 그래서 어느 주말에 집에서 저하고 제 아들하고 둘이서 그 말 관련해서 모든 검색어를 생각난 대로 다 집어넣어봤습니다. 하니까 한참 하니까 사진이 하나 뜨는데 보니까 이분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맞다는 걸 이제 제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심정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승마 등의 키워드 검색을 해보니 네. 정윤호 씨 옆에 최순실이 있는 사진을 찾아보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고 정윤호 씨의 전처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네. 증인은 그때 그 사진을 보고서 최순실이 피청구인과 친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뭐 사실 거기까지 심각하게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정윤희 씨가 피청구인의 비서실장으로 과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당시 그 사람들이 저 회장님이 최순실이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알려주지 않는데 제가 구태 알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좀 그러니까 아니 혹시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이유가 있었더라 뭐 그렇게 들어보시는 거 있냐 이거죠. 뭐 나중에 이제 짐작은 하게 된 거죠. 그 짐작을 알겠습니다. 16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2015년 12월경 그 최순실과 면접을 보고 하루 이틀 후에 그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안종범 수석이 증인에게 재단법인에서 감사직을 맡게 되어서 축하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었죠. 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최순실이 증인에게 비상근 감사직보다는 상근 재단 이사직을 맡아달라고 했었죠. 예, 그때만 해도 감사가 비상근이고 재무이사가 상근인지조차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또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찾아보면 되니까 재무이사를 맡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상근 재단 이사직은 뭐 보수가 있는 직책이었나요? 네, 뭐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된 이제 사실이에요. 급여 일자가 25일로 정해졌는데 제가 재무를 맡으니까 직원들, 임원들 급여를 줘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이틀 후에 다시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 재무이사를 좀 맡아주시죠라고 했다는 네, 그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증인은 그때 그 속으로 이거 K스포츠 재단이 이거 뭐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고 밀어주는 재단이구나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그 맞나요? 네, 맞습니다. 19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안종범 수석하고는 원래 모르는 사이죠.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안종범 수석이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그때 처음 전화를 받으면서 알게 된 거죠. 네, 근데 안종범 수석이 그 증인의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나요? 그건 제가 모릅니다. 증인의 그러면 연락처 또는 이력서 이런 것들을 누군가로부터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됐겠죠. 그러리라고 예,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경로는 증인도 현재까지 알지 못하나요? 네, 혹시 뭐 최순실 씨가 안종범 수석에게 전달해 준 건가요? 저는 뭐 그냥 그건 제 추측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근거는 뭐죠? 그 이후에 최순실 씨가 뭐라고 업무 관련해서 지시를 하면 뭐 또 잠깐의 시차를 두고 동일한 내용으로 그 당시 이제 안종범 수석한테서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었습니다. 일종의 확인하는 과정을 저는 봤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서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교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추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안종범 수석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양자 간에 서로 알지 못하고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양자가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건 제가 사실은 그 당시 거기까지 제가 알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연락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일에 직접 뭐 관심을 가지고 뭐 관리를 하든 추진을 하든 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그건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장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순실이 증인에게 좀 사무총장도 좀 겸직으로 맡아달라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사무총장도 겸직하게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로부터 하루 이틀 후에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무총장을 맡는다고 들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됐죠. 맡는다고 들었다가 아니고 사무총장을 좀 맡으라고 그랬습니다. 맡아달라. 네. 증인 그 연봉은 증인의 연봉은 누가 결정해 줬나요? 처음에 그 연봉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월급 일자는 다가오고 뭐 저 혼자 월급 받는 게 아니고 전 재단이 임직원들이 다 급여를 지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김필성 이사가 미르 재단에 저 급여 테이블이라는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르 재단이 뭐 하는 데냐 하니까 아마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금액이 얼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으로 비슷하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제 최서원 씨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좀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안수석이 금액이 좀 많다고 좀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원래 그 안에는 1억 3천. 그래서 이제 제가 김필성 이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돈 너무 밝히는 건 나는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니까 뭐 많다고 하니 좀 줄입시다. 왜냐하면 그 연봉에 해당되는 사람이 저하고 김필성 이사가 두 사람뿐이니까 뭐 금방 새로 생기는 재단인데 너무 돈 가지고 집착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합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3천을 잘라고. 그러면 미르재단의 이사 연봉액을 기준으로 해서 1억 3천으로 정리해서 최순실 씨한테 보고를 했고 최순실 씨가 그 금액은 좀 많다라고 해서 1억으로 결국에는 결정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때도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예, 안 수석 말씀이 주어는 없었어요. 문장에 주어는 없고 그 연봉이 조금 과하다고 하시는데 좀 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과하다고 하시더라.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과하다고 하시더라라는 누군가의 저기 인용 표현을 쓰셨나요? 문 변호사님, 예. 그 지금 증언한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확인하시는데요. 예. 그 부분 저희가 다 들었으니까 그냥 다음 항으로 네, 알겠습니다. 좀 넘어가시면 이게 지금 신문 사항이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5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K스포츠 재단 설립 직후인 2016년 1월 18일 현판식 준비 과정에서 김필승 이사가 그 미르재단의 현판식 기획안을 가지고 와서 여직원에게 그 K스포츠 재단 현판식 기획안 만드는데 참고해라라고 한 적이 있죠. 네. 당시 증인이 김필승 이사에게 미르재단에 대해서 물어보자 김필승 이사가 자 2015년 10월경 문화재단이 하나 생겼는데 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재단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었죠. 네. 회장님은 그 최서원 씨 말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첫 월급날이 다가와서 증인이 그 미르재단 이사들의 연봉을 참고하기 위해 최순실에게 자 미르재단 이사들의 연봉을 참고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죠. 네. 근데 최순실이 미르재단에 대해서 왜 알려고 하느냐, 알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그 핀잔을 준 사실이 있죠. 네. 28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순실이 그 증인과 김필승 이사 외에 박헌영 과장, 노승일 부장 등 다른 직원들의 연봉도 모두 정해 준 거죠. 예, 뭐 전부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받았습니다. 딱 정확하게 뭐 몇백 몇십만 원까지는 아니라도 이건 많다 적다 그런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K스포츠 재단의 박주영 부장은 최순실이 직접 추천해서 입사한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최순실이 그 박주영 부장의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퇴사시키라고 해가지고 퇴사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강치곤 과장은 박헌영 과장이 추천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강직원입니다. 네, 강직원.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홍성헌과 박재호는 한 명은 최순실, 한 명은 정동춘 이사장이 추천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나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추천은 뭐 여러 사람이 했지만 결국에 채용은 최순실 씨의 재가가 있어야 채용은 결정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부서 배치도 최순실 씨가 했나요? 예,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증인 그 혹시 그 설립 당시 다른 이사분들 또는 감사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추천되고 그 취임했는지 혹시 그 경위를 아시나요? 경위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가서 이제 김필성 이사한테 들은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설립이 되기 전에 임시로 이제 일을 추진할 때 김필성 이사가 사무총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재단에 가기 전에 몇몇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뭐 이런저런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돌아갔는데 부적합한 이유가 뭐였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뭐 MB계도 있었고 또 뭐 과거에 무슨 이런저런 뭐 운동권 같은 데서 몸담은 그런 전력 때문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다. 그 정도 얘기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동구 이사장은 2016년 2월경 사직을 했었죠.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동춘 2대 이사장이 2016년 5월 13일 취임을 했었죠. 네. 그 정동구 이사장 사직과 관련해서 노승일은 검찰 조사에서 정동구 이사장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아는 업체를 재단과 거래하게 하려서 최순실의 눈밖에 난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그 점은 제가 이해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동구 이사장은 저도 그분을 재단에서 처음 만났는데 연세가 좀 많은 편이죠. 근데 그 연세에 비해서는 그 업무에 대한 의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때도 앞으로 우리 재단법인은 이사들 중심으로 잘 운영을 하면 되니까 같이 잘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최서원 씨한테 보고를 했더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반응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정동구 이사장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또 보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제가 가운데서 입장이 난처해서 그러지 말고 회장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정동구 이사장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얼마 후에 미르재단의 사무부총장으로 있었던 그 김성현이라는 사람을 K스포츠에 보내가지고 정동구 이사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하고 그냥 저는 그 면담하는데 입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성현 씨가 나가고 며칠 있으니까 그 안종범 수석이 정동구 이사장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이사장님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신 분이고 우리는 좀 뭐 여러 가지 좀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 고문으로 좀 일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후에 뭐 자세한 경과는 모르고 하여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정동구 이사장이 그만두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최순실이 박헌영 과장을 시켜서 연구 용역서 2건을 작성하게 한 다음 WK에서 K스포츠 대단에 그 연구 용역서 작성 2건에 대한 용역비로 7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정동구 이사장이 연구 용역을 의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는 회사에서 용역비를 달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지급을 거절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맞나요? 그건 제 기억으로는 정동구 이사장께서 하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았고요. 예.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증인이? 예.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제가 이야기하기를 예. 우리가 명색이 공익법인인데 그 비영리 공익재단인데 연구 용역을 줄 게 있으면 공모 절차를 거쳐서 공모가 들어오면 거기서 그것도 객관적으로 전문성 있는 그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거기서 채택된 그런 안에 대해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게 맞지. 그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더 블루케이 같은데 그걸 바로 그렇게 지급하게 되면 수의 계약이 되니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게 정말 꼭 블루케이에다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형식적으로라도 공모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일간지나 신문에 내면 좋지만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재단 웹사이트라도 빨리 만들어서 거기라도 공고를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정동구 이사장이 말씀하셨던 건 아니다 이거죠? 정동구 이사장께서는
의원님께서 떠나신 뒤가 아닌가 싶은데 그건 제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34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34항은 나왔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35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2016년 5월 13일 정동춘 2대 이사장 취임 때까지 이사장 대행을 그때 했었죠. 네, 뭐 본의 아니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동춘 이사장이 취임하기 한 이틀 전인 2016년 5월 11일경 안종범 수석이 증인에게 정동춘 CRC 운동기능회복센터 원장 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죠. 네, 받았습니다. 이는 안종범 수석이 증인에게 정동구 이사장의 후임 이사장이 정동춘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네, 그 안종범 수석이 문자 보내기 전에 최순실이 증인에게 이사장 후보가 결정된 것 같다라고 한 적이 있죠. 네, 증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자 최순실이 나도 이름만 알고 있다. 안 선생에게 정확한 것을 물어보라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증인이 안 선생인 안종범 수석에게 그 연락해서 물어본 건가요? 네. 제가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안 수석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분명치 않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K스포츠 재단의 차기 이사장을 선정하는데 그걸 왜 청와대 경제수석한테 물어보죠?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 재단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청와대에서 지원을 하고 또 뭐 지시를 하고 한다는 그런 걸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어떤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증인은 그 정동춘 씨를 2대 이사장으로 정한 것은 최순실이라고 생각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었죠. 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뭔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동춘 이사장한테 예. 오고 나서 이제 5월 13일 날 이사회를 열고 이제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저는 상근의 입장에서 일을 했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공석이긴 했습니다만 이사장은 비상근이라 근데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은 이제 상근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저하고 업무 영역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저는 그때만 해도 솔직히 저는 성심성의껏 잘 해주고 저는 뭐 자리를 뜨든지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회장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하니까 자기가 일하던데 찾아오는 그런 고객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최순실이 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건가요? 네, 저는 뭐 그렇게 그래서 알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최순실과 통화하기 위해서 차명폰 번 사용한 사실이 있지요. 제가 번호는 기억 못하지만 하나 하여간 있었습니다. 그 휴대전화는 K스포츠 재단의 이철용 부장이 자신의 친구 명의라고 하면서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 퇴사하면서 그 다시 돌려줬었죠. 네. 그 차명폰 사용한 이유는 뭔가요? 최서원 씨가 전화를 새로 하나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최서원 씨가 예. 전화를 새로 새 전화를 하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차명폰이냐 이거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부장한테 이야기했더니 전화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그 휴대전화에 안종범 수석은 안 선생으로 저장되어 있죠. 네, 뭐 안종범 수석의 이름을 그대로 저장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종범 수석과 통화한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네, 특히 최순실이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 안 선생이라고 호칭했기 때문에 그냥 그와 같이 저장한 것이라는 거죠. 네, 증인 그 한 번은 안종범 수석에게
저에게 가이드라인을 지시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라고 했더니 안종범 수석이 모르고 있는 듯 증인에게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되물은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증인이 다시 안종범 수석에게 그 최순실 회장이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지침을 주는데 윗분의 맥락과 같은 뜻인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안종범 수석이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때 뭐 최순실 회장이라는 이름 실명을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가이드라인을 주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 혹시 저 윗분하고 같은 의도인지 아닌지 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취지로 물어봤습니다. 그 윗분이라 하면 대통령을 의미를 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좀 추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과 윗분이 의사가 서로 같은지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그거는 왜 물어본 거예요? 재무를 맡은 입장에서 큰 자금을 관리해야 될 저한테 의무가 있으니까 자금 집행을 할 때 혹시 맨 윗분이 집행을 하자는 그런 의도하고 또 그 중간에서 연락을 하시는 분 의도하고 일치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전 일종의 자금 관리자로서 선관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그 소위 윗분인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최종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그냥 단지 비서관 중에서도 수석 비서관이 이야기해서 하실 때는 이거는 뭐 저 VIP 의중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추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이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이 아니 그런 걸 왜 윗분의 의사를 확인을 하려고 하느냐? K스포츠 재단은 국가의 기관도 아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단도 아닌데 자, 문 왜- 변호사님 예. 자꾸 유도 신문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증인 신문한 거 그대로 사실을 물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그 최순실이 증인에게 K스포츠 재단 업무 전반에 걸쳐 지침을 줬다고 좀 생각을 해왔죠. 네, 단적인 예로 한 번은 최순실이 체육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증인을 불러서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하라고 해서 난감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증인이 최순실에게 강사민 부장이 태권도 6단이고 행정력과 인적 네트워크가 있으니 강사민 부장에게 시키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었고 최순실이 강사민 부장을 데려오라고 해서 소개시켜 준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최순실이 강사민 부장이 마음에 들었는지 태권도 시범단을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었죠. 네, 2016년 3월 16일경에 그 K스포츠 재단에서 출연 기업들을 상대로 경과 보고를 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때 당시 최순실이 경과 보고 자료에 첫 번째 항에 경과 보고를 넣고 그 다음에 사업 항목을 넣는데 태권도 시범단 설립, 단둥 체육 행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 이런 거 넣어서 설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었죠. 네, 증인 그 박헌영, 그다음에 증인 노승일 등 K스포츠 재단 직원들은 재단 업무와 관련하여 상시적으로 최순실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재단 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인 재단 이사장이나 사무총장인 증인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 두 사람 노승일, 박헌영 두 사람이 블루케이 사무실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거기서 최서원 씨의 지시를 받아서 문서가 기획이 되고 하면은 저나 그 재단 임원들한테는 사후에 알려주는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걸 추진하라고 또는 추진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재단 임직원도 아닌 최순실이 직원들의 채용, 부서 배치, 연봉, 업무 지시 및 보고를 받는 이유가 뭔가요? 그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분이 재단의 실질적인 그 리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업무 지시를 하면 뭐 하루 이틀 간격을 두고 또 안종범 수석한테서 동일한 내용이 오니까 이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재단의 그 업무를 지원하고 그냥 좀 후원해주는 그런 리더이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그 혹시 사직 이유는 뭐죠? 사직 이유는 저는 뭐 근인과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인으로는 그 정동춘 이사장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니까 업무가 자연히 겹치게 되고, 그러던 중에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재단에 K-스피릿이라는 그 태권도 시범단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시범단을 지도하는 지도 교수를 이제 지도 교수의 연봉을 정하는데, 그때 연봉 정하는 자리에 정동춘 이사장, 김필성 이사, 그다음에 그 지도 교수, 그다음에 저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도 교수가 요구하는 급여 수준이 좀 높은 편이라고, 그래서 좀 협상을 하다가 정동춘 이사장이 최종적으로 얼마에 정했고 합의를 봤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미 그 업무에 저는 거의 뭐 관심이라고 배제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그 최서원 씨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전화가 온 거죠. 정동춘 신임 이사장이 5월 13일 날 온 이후에는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수시로 전화가 오고 했는데,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저는 오랜만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안녕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편찮으십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됐던 그 태권도 저 지도 교수 연봉을 왜 그렇게 많이 책정했느냐고, 재단 말아 드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재단인데 그러냐고.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는데 별로 내색을 하지 않고, 그 혹시 이사장이 저는 그 지도 교수 연봉 책정하는데 저는 한마디 이런 반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 이사장한테서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그럼 이사장이 했나 보네요. 하여튼 내가 지금 어디 가는데, 그때 아마 어디 독일인가 가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갔다 와서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화 끊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약간은 조금은 이제 말투를 좀 늘려서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저는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뭐 열흘인가 있으니까 정동춘 이사장이 저한테 총장님 안종범 수석이 총장님을 그 비상근으로 근무하게 하면 어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아이고 뭐 말 그렇게 어렵게 할 거 뭐였느냐.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이제 사직을 하겠다 결심을 했고, 그래서 6월 말일자로 사직서를 써주고 나왔습니다. 51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K스포츠 재단 그 설립에도 증인 혹시 실무적으로 관여하셨나요? 저는 뭐 설립된 이후에 1월 13일경인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앞에 준비 작업은 뭐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그 전반적인 재단 설립에 관한 실무 준비는 김필승 이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죠. 네. 증인 그 혹시 김필승 이사는 최순 씨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 관계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김필승 이사에 대해서 조금은 좀 못마땅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길래, 그럼 어떻게 김 이사가 여기 일하게 됐습니까? 하니까 인적 조회를 해보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무색 무취더라. 그래서 뭐 그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4항, 55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라는 김성현 아시죠? 네. 그 김성현이 그 K스포츠 재단에 자주 와서 증인과 김필승 이사에게 사업 계획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었죠. 네. 이는 그 최순실이 김성현에게 K스포츠 재단이 신생 재단이니 도와주라고 지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뭐 누구한테 듣거나 지시받거나 한 건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증인이 보기에 최순실 씨가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뭐 나중에
보니까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정동구 이사장이 그 사업 계획안 내면 계속 직원들의 반대가 있자 정동구 이사장은 자신의 사업 계획안을 누군가 반대하는지 굉장히 궁금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나요? 네, 당시 그 정동구 이사장은 K스포츠 재단의 배우에 그 최순실 씨가 있다는 걸 몰랐던 상황인 거죠. 제가 느끼기로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도 그 정동구 이사장에게 증인도 그 최순실이 정동구 이사장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해서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던 상황이죠. 네, 뭐 특별히 그 정동구 이사장한테뿐만이 아니고 그 대외적으로 뭐 최서원 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최순실에게 정동구 이사장이 자신의 사업 계획안이 계속 좌초되어 기분 나쁘다라고 보고하자 고소양은 이미 예, 답변이 예. 나온 겁니다. 생략하시면 되겠네요. 59항 61항까지. 61항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K스포츠 재단의 활동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K스포츠 재단은 2016년 한중 단둥 5호 체육대회 개최, 태권도 시범단 창단,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사업, 장애인 가이드러너 사업, 자은도 어린이 태권도 교실 사업 등을 이런 추진하거나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죠. 네, 지금 그 한중 2016년 한중 단둥 5호 체육대회는 최순실이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죠. 예, 처음에 그 아이디어가 이제 오리지네이트 된 거는 제 생각에 김필성 이사가 아마 그런 팁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들어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아마 그 최서원 씨가 진행하자라고 했던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김필승 이사가 추진했는데 결국엔 북핵 문제로 보류됐었죠. 네, 그 최순실이 미르재단에서도 단둥과 음식문화 행사를 같이 하니 단둥과 음식문화 행사를 하니 같이 추진해 보라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최순실 주재하에 K스포츠 재단의 증인 김필승 이사, 미르재단의 김성현 사무부총장이 참석해 협의 회의를 하기도 했었죠. 네. 그 태권도 시범단은 2016년 4월경 창단되었었죠.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최순실이 제안했었죠. 네, 그 최순실이 태권도 시범단 공연에 사용될 음악으로 아리랑을 사용하라고 하면서 VIP가 제일 좋아하는 아리랑이라고 하면서 그 곡을 담은 USB를 노승일 부장에게 준 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은 피청구인 대통령입니다. 피청구인의 이란 및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동행한 적이 있죠. 네, K스포츠 태권도 시범단이 피청구인의 순방 행사에 혹시 참여하게 된 뭐 경위나 그 과정 혹시 아시나요? 뭐 저는 직접적인 그 과정이나 원인은 모르고요. 그냥 최서원 씨가 그 시범단 보낸다고 해서 그냥 보내는 걸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최순실이 피청구인의 순방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죠. 말씀 다시 한번. 최순실이 태권도 시범단이 피청구인의 순방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도 있죠. 예, 예. 태권도 유네스코 동재 사업도 최순실이 제안했었죠. 네, 증인 그 퇴직 전에 그 진행 중인 거 보고 퇴직하셨죠. 네, 증인이 그 최순실에게 태권도는 국가적 사업이니 뭐 문체부나 국기원 또는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최순실이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니까 아직까지 태권도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안 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나요? 네. 그 장애인 가이드러너 사업은 증인이 재직 중 진행 중이긴 했었는데 그 혹시 누가 제안했는지 아시나요? 사실 더 블루케이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됐는지는 저는 초기 단계부터는 알지 못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박헌영 과장이 그 가이드러너라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박헌영 과장 말로는 별 반응이 없었답니다. 그 최서원 씨가. 그러다 며칠 있다가 갑자기 며칠 전에 이야기한 그게 참 좋은 아이디어 같다. 그거 뭐 추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뭐 진행이 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은도 어린이 태권도 교실 사업은 증인 뭐 퇴직 이후에 진행된 사업인가요? 그게 증인은 그 내용을 아는 바 없습니다. 예. 잘 모르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SK의 80억 원 지원 요청과 관련돼서 묻도록 좀 하겠습니다. 증인 그 2016년 2월 29일 그 박헌영 과장, 비덱스포츠의 장순호와 함께 SK의 박영춘 전무 만나 회의한 적이 있죠. 네. 당시 증인은 박영춘 전무에게 비인기 종목 선수들을 발굴하고 훈련시켜 2020년 동경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육성하려고 하니 소요 비용을 좀 SK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상의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네. 그 회의는 K스포츠재단의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 지원이라는 프로젝트 자금 지원 요청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이었죠. 그 아이디어도 그 블루케이 사무실에서 최서원 씨 지시를 받아서 박은영 과장이 만들어 가지고 저는 만드는 과정에도 이제 참여하지 않았고 다 된 뒤에 그 SK 가기 직전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박헌영 과장은 체육인재 해외 전지 훈련 외에 가이드러너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 성격도 있었다라고 하던데 그것도 맞나요? 네, 뭐 그렇게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 SK 그 박영춘 전무와의 회의 전에 최순실이 증인에게 SK에 가서 설명하라고 했다는데 맞나요? 네. 최순실이 증인에게 뭐라고 하면서 SK 가서 설명하라고 하던가요? 그 SK 가서 얘기해 보세요. 뭐 얘기가 돼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 네, 그 이야기가 돼 있다는 게 제가 다른 데서도 이런 뭐 참 그 신문이 있었는데 금액이 얼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는 이제 그 SK 측하고 면담 가서 만나는 건 그게 뭐 주선돼 있다는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가서 사업 설명하라고 하니까 결국은 뭐 저 자금 지원 이야기 하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 일정은 박헌영 과장이 회의 일정 잡았다고 연락해 줘서 간 거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좀 그 SK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지 박헌영 과장이 일정을 잡았는지는 분명치 않은데 하여간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K스포츠 재단에서는 박헌영 과장이 기획안을 작성하는 등 주로 SK 관련 업무 담당했었죠. 네. 회의 당시에 박헌영 과장이 SK에 약 80억 원의 좀 자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었죠. 네. 박헌영 과장이 SK와 회의 당일인지 전날인지 증인에게 보여준 보고서에는 그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 지원 사업은 K스포츠 재단에서 유망 선수를 선발하여 독일에 있는 비덱의 선수들을 보내면 비덱에서 선수들의 일정을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은 SK 측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죠. 예. 그로 인해서 비덱의 장순호 이사가 그때 회의에 참석을 한 건가요? 예, 뭐 장순호 씨라는 사람은 저는 금시초문이었는데 그날 그 SK 건물 앞에 도착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 혹시 그 비덱이 그 독일의 매니지먼트 회사로 선택된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저는 뭐 전혀 모릅니다. 증인 그 박헌영 과장에게 비덱이 선정된 이유를 설명하라고 한 적이 있죠. 예. 근데 그때 당시 박헌영 과장이 뭐 저는 모르죠.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나요? 예. 84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당시 박영춘 전무가 장순호에게 과거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스포츠 매니지먼트 관련 일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사실이 있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순호는 그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뭐 답변을 하지 못하고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두리뭉실한 말을 했었죠. 예. 지금 뭐 그로 인해서 장순호 씨 잘 신뢰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뭐 구체적인 전문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저는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그 전문성이 있어야 될 텐데 그냥 그렇게 뭐 그 반면에 그 박영춘 전무는 상당히 꼼꼼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게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는 걸로 봐서 과연 전문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의 당시 박영춘 전무는 사업 설명을 들은 후에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은 어렵고 재단의 기부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런 말을 했었죠. 네, 그게 그날 그 자리에서 한 건 아니고요. 그 후에 며칠 있다가
한번 기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다 뭐 그런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회의 과정은 다 최순실 씨에게 다 보고되었죠? 네, 증인이 했나요? 아니면 박헌영 과장이 했나요? 제가 기억은 분명치 않은데 저는 제가 유선으로 했을 수도 있고 박은영 과장은 매일 거기 나가니까 보고가 됐을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후에 최순실이 증인에게 SK 한 번 더 가보라고 해가지고 2016년 3월 30일 박헌영 과장과 함께 SK 박영춘 전무를 다시 만난 적이 있죠. 네, 당시 박영춘 전무가 20억 원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것도 그 자리에서 했던 건지 뭐 전화로 며칠 후에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하여간 그런 말 했습니다. 그 사실을 최순실에게 보고하자 최순실이 좀 30억 원 정도 좀 이야기 한번 해보라라고 해서 그 뜻을 SK에 전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SK에서 그러면 2016년 15억, 2017년 15억 기부하겠다라고 했었죠. 예, 근데 그 과정은 사실 저는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소리는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기업체하고는 그런 지원 관계는 뭐 상층부에서 얘기가 다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가서 저보고 제가 협상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이건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업 관련해서 자금 이야기하는 건 저는 하기 싫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좀 뭐 약간의 전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더니 그 박헌영 과장을 시켜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금액 이야기는 증인이 직접 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직접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뭐 20억, 30억 이렇게 변화된 과정은 박헌영 과장이 주로 이야기를 했겠네요. 예, 한 번은 그 박영천 전무가 누가 이런 일을 추진하느냐,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증인이 이거는 재단 내부에서 계획한 겁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예. 그것도 맞고요. 예. 당시 증인은 그 속으로 다 알면서 왜 물어보자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죠? 이야기가 돼 있어서 가보라고 했으니 예. 뭔가 통하는 게 있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 않고 길 가던 뭐 재단 사무총장이 갑자기 불쑥 SK 임원 만납시다 만나주겠습니까? 그다음에 거기 가서 돈 달라 그러면 돈 못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영춘 전무가 그런 말을 한 이후에 최순실에게 그 박영춘 전무가 청와대에서 추진한 것인지 물어보았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죠. 네. 그에 대해서 최순실이 뭐라고 하던가요? 뭐 좀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자꾸 따지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단어 하나하나 기억나진 않고 좀 불편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최순실이 아무래도 기부금 30억 원도 안 받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SK로부터 지원받지 않기로 했죠. 네. 뭐 최순실이 기부금 받지 않기로 한 뭐 특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뭐 안 받는다고 하니까 안 받는가 보다. 저는 그 자금 주고 받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저는 좀 탐탁지 않았습니다. 안 물어봤습니다. 증인 혹시 그 특별히 SK에 자금 지원 요청한 이유 아세요? 모릅니다. 그 뭐 나중에 뭐 언론에서 보니까 뭐 사면 문제도 있고 뭐 하는데 그때 저는 그때만 해도 그 평소에 제 성향이 뭐 정치 분야에 관심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서 뭐 그런 이야기 전혀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롯데 70억 원 지원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 변호사님, 예. 지금 증인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지금 이제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고요. 예. 지금 앞 초기에 조서 진정 성립을 다 인정을 했는데 조서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묻고 계세요. 그럼 조서 진정 성립은 뭐하러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조서는 예. 관련된 형사 사건에 관련된 그 검사의 질문이었거든요. 예. 그걸 소추위원단에서 그대로 반복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추 사유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조금 집중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다 묻는 거는 좀 무익하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요약해서 소추 사유 관련된 부분으로 요약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증인, 그 K스포츠 재단에서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 사업 관련해서 롯데에 지원 요구한 사실이 있죠. 누구한테요?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 사업 관련해서 예. 롯데에 그 자금 네. 지원 요청한 네네네. 사실이 있죠. 네, 예,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2016년 3월 17일경 롯데 본사에서 소진세 사장 이석환 상무 만난 적이 있죠. 예. 네. 97, 98, 99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00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박헌영은 그 최순실이 5대 거점 지역별 대지 시설 확보를 위한 기획안을 작성해서 최순실에게 보고를 했더니 최순실이 롯데에 한번 가보라고 하여 증인과 함께 롯데 이석환 상무를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던데 그건 맞나요? 예. 알겠습니다. 102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당시 소진세 사장 만나가지고 그 하남에 대한체육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 소요 자금을 후원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러 왔다라고 해가지고 사업계획 설명한 적이 있죠. 예. 근데 당시 그 박헌영 과장이 같이 뭐 다른 이유로 동석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박헌영 과장이 좀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박헌영 과장이 실무적으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고 추진했었죠. 네. 잠깐만요. 증인- 그때 잠깐만요. 그때 고영태가 같이 갔습니까? 처음에 갈 때는 제 혼자 가게 됐고요. 17일 날은 22일 날. 그 이후에는 저는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고영태가 같이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2일 날은 고영태, 박헌영 이렇게 같이 갔어요. 예, 뭐 날짜도 저는 언제인지 모르겠고요. 예, 계속하시죠. 증인 그 당시 하남시 소재 대한체육회 보유 부지는 박헌영 과장이 증인에게 알려준 부지죠. 네,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굳이 또 제가 뭐 그렇게 관심 가지고 들여다본 건 아닌데 네. 그 박헌영 과장인지 노성일 부장인지 자기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박헌영 과장은 최순실 지시에 따라서 대상 부지로 그 하남 부지를 선정했다고 하던데 그건 맞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랬던 것 같다라는 뭐 누구한테 들었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직접 뭐 알고 있는 뭔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디어 자체가 최순실 씨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04항 105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순실은 증인에게 롯데그룹의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 요구권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에게 알려주라고 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나요? 네. 안종범 수석에게 알려주라고 한 이유는 뭐죠? 이유를 저한테 설명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새로운 어떤 전기가 필요할 때 안 수석한테 한번 상의해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소진세 사장 만나기 하루 전날인 2016년 3월 16일경 그 안정범 수석에게 문자 보내서 통화 가능한지 확인하자고 안정범 수석이 증인에게 전화를 했었죠. 네. 그 안정범 수석이 통화하면서 하남 부지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기획안에 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보좌관인 김건훈의 연락처를 문자로 알려줬죠. 네. 그래서 김건훈 보좌관에게 관련 자료 보내줬었죠. 예. 그게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 사업 기획안이라는 문건이죠. 네. 100이랑 110이랑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고영태는 검찰 진술에서 증인이나 박헌영 과장이 롯데 측 관계자를 만나고 와서 최순실에게 보고할 때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미팅 잘 끝났느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보고를 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증인한테도 미팅 잘 끝났느냐는 연락이 왔었어요? 통화는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왔던지는 기억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늘 그런 현안이 있어야 통화를 하니까 그랬던 거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그 롯데와의 그 만남은 증인은 참석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실무적인 경과 과정에 대해서 증인이 혹시 자세히 모르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롯데 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금을 주고받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2랑 114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항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롯데와의 협상 과정에서 고영태가 박헌영 과장과 같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죠. 네, 뭐 횟수는 모르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네. 재판관님 말씀이 뭐 22일 날 갔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한 번 이상은 갔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고영태가 K스포츠 재단의 그 자금 지원 요청에 관여를 한 뭐 이유나 혹시 구체적인 역할 이런 거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나중에 그 말을 듣고 그 재단 업무에 그 사람이 블루케이 소속 그 직원이 왜 갔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118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롯데 특별히 자금 지원한 요청을 당시 상황에서 알고 있었나요? 롯데 자금 요청 지원을 한 특별한 이유를 혹시 알고 있었냐고요? 롯데가 누구한테 자금 지원? K스포츠 재단에서 아, 롯데 자금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를 다른 기업도 아니고 롯데인 이유를 혹시 알고 있었느냐 이거죠. 그건 전 모르겠고요. 그냥 가서 이야기해 보라 그래서 갔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그 이후에 70억 원 그 롯데가 지원한 거 알고 있죠? 네, 그 나중에 그 70억 원을 롯데 결국에는 돌려줬습니다. 네. 그 혹시 돌려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들은 거는 하남의 그 대지 매입이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그 통합 이후에 아직 내부 정리가 덜 되고 그래서 그 대지를 매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은 그 원래 목적인 땅을 못 사면은 자금만 오래 들고 있으면 좀 불합리하니까 돌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처음에 이해를 했고요. 뭐 나중에 보니까 뭐 그게 아니고 또 다른 그 뭐 압수수색 하루 전에 했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던데 그때는 저는 그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건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거나 설명을 해준 사람이 있나요? 예, 최소원 씨가 그렇게 이야기. 최선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121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승일은 검찰 조사 받으면서 증인하고 자, 정동춘 121, 122항 생략하세요. 답변 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정범 수석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인 그 K스포츠 재단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안정범 수석을 6번 정도 만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증인은 검찰에 2016년 1월 26일 그 프라자 호텔에서 WK 조성민 대표와 함께 안정범 수석 만난 사실이 있죠. 네, 당시 그 김종 문체부 2차관도 같이 만났었죠. 네, 당시 안종범 수석은 VIP가 관심을 가지는 사업 분야라고 하면서 K스포츠 재단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네. VIP가 관심을 가지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니요, 그때는 그냥 처음 만나는 상견례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김종 문체부 2차관은 그때 무슨 취지로 좀 이야기를 했었나요? 특별한 이야기 했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 그 스포츠 클럽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그 WK 조성민 대표가 참석한 이유는 뭐였죠? 그건 뭐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조 대표 그냥 왔더라고요. 증인하고 따로 연락해서 만나서 간 건 아니었나요? 아마 만나서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확실치는 않은데 아마 같이 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누가 뭐 혹시 최순실 씨가 조성민 씨 만나서 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나요? 했든지 아니면 조 대표가 저한테 회장님 주시니까 같이 가라고 했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31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2016년 2월 26일 롯데 호텔에서 그 박헌영 과장과 함께 안종범 수석 만난 적이 있죠. 날짜는 제가 기억 그때 못하겠고요. 부영의 이중근 회장과 네, 김시병 네. 회장 만나는 날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안종범 수석 만나고 그 이후에는 부영의 이중근 회장, 김시병 사장, 안종범 수석을 또 만나서 또 회의하게 됐죠. 네, 그때 당시 그 박헌영 관장이 회의록 작성했었죠. 네. 아까 보여줬던 회의록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좀 불편하신가요? 네, 제가 좀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계속하시죠. 조금 이 생략할 거 생략하시고요. 네. 예, 소추 사유의 핵심적인 것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 그 회의록에는 그 경제수석 보고 부영 5대 거점 지원권이라는 게 기재되어 있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 두 안건 회의 모두에 안종범 수석이 참여를 했었죠. 네, 134강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석 보고 포스코 미팅권 안건 회의에는 K스포츠 대단에서 포스코의 여자 배드민턴 팀 창단을 요구하기 위해 포스코 사장을 만나 대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거는 회의 내용 맞죠? 네, 그 당시 WK 조성민 대표, 노성일 부장이 포스코 황은영 사장을 만나 그 포스코 사장과의 미팅에서 포스코 사장이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와 체육은 관심받기라는 태도를 보였고 배드민턴 팀 창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관심사인 바둑을 주제로 이야기했다라고 안종범 수석에게 보고를 했었죠. 네, 증인인 그 안종범 수석을 만나기 하루 전에 노성일 부장이 WK 조성민 대표와 포스코 황은현 사장을 만나고 와서 최순실의 지시로 포스코 팀 보고서를 작성해 증인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죠. 네, 그 보고서는 바로 안종범 수석에게 보고한 취지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던 거죠. 뭐 그 보고서 내용을 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스포츠 팀 창단하는 거하고 K 스포츠 업무하고는 전 별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뭐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 취지가 결국에 안종범 수석에게 이야기한 건 아니. 네, 뭐 그렇게 했죠. 그런 취지는 맞는 거죠. 예, 그 노승일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최순실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포스코 황은영 사장의 고압적인 자세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에게 말하고 더불어 부영 이준근 회장을 만나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하남 부지에 체육시설을 짓기 위한 건축비 지원 요구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죠. 네, 139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그 안종범 수석에게 전화해서 그 두 문제에 대해서 상의드릴 게 있다라고 하면서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 2016년 2월 26일 날 안종범 수석 만난 거죠. 네, 당시 그 안종범 수석이 증인한테 보고받은 이후에 그 포스코 회장에게 얘기한 내용이 사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네, 당시 그 이러한 사항을 VIP께 보고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도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근데 그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건 뭐 제가 그 중앙지법에 나가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검찰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그 안종범 수석이 VIP라고 명시해서 보고하지 말아달라 그런 이야기는 안 했고 그냥 보고를 하지 말으라 그랬는데 제가 받아들이기를 이 보고 루트라는 게 최서원 그다음에 이제 VIP 이럴 테니까 결국은 그게 VIP한테 보고하지 말아달라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2항, 143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범 수석은 포스코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도 이야기를 했었죠. 네, 증인이 먼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나요? 아닙니다. 그럼 안종범 수석이 먼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네, 혹시 그와 같이 말한 이유는 혹시 아세요? 저는 모릅니다. 146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항, 148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종범 수석과 만난 내용은 박헌영 과장이 최순실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죠. 네, 진술인이 그 안종범 수석에게 보고한 바로 다음 날 포스코 황은영 사장과 서영기 행정지원그룹장이 노승일, WK 조성민 대표 등에게 연락해서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세화창원 특수강 배드민턴 팀 인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을 전달하려고 한 것인데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취지로 사과했다는 사실 혹시 증인 들은 적이 있나요? 노승일 부장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152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이 노승일에게 그 포스코 통합 스포츠단을 만들 수 있는 방안 마련하라고 해서 노승일이 실제 WK가 포스코 통합 스포츠단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포스코 스포츠 사업 개편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만들어서 최순실에게 보고한 적 있지요? 그 보고서를 저한테 들고 와서 보여주진 않았고요. 예. 그냥 사무실에서 그 노승일 부장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걸 그냥 얼핏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4항, 155항, 156항, 157항, 158항, 159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항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2016년 3월 8일 그 플라자 호텔에서 박헌영 가장, WK 대표 조성민, 뉴슬리 측 사람 3명과 함께 안종범 수석 만난 적 있죠. 예, 그 자리는 WK가 뉴슬리와 국내 영업 대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뉴슬리가 좀 어떤 회사인지 설명하는 자리였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때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식장 가변석 가설 부분 제작에 대한 설명도 있었지요. 예, 뭐 평창뿐만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설비를 하면 이렇게 뭐 좋은 점이 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자리는 어쩌면 WK하고 누슬리와의 그 계약을 위한 설명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안종범 수석이 참석했던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신 게 있나요? 그 진술 조서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 누슬리는 그래도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큰 회사고, 더 블루케이는 신설돼서 아무런 그 소위 트랙 레코드 그 실적이 없는 그런 회사니까 아무래도 그 블루케이 입장에서는 좀 더 어떤 신뢰감을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을 테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수석이나 또는 그 K스포츠 재단이 뒤에서 그걸 좀 받쳐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72항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 3월 29일 조선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안종범 수석하고 단둘이 만난 적 있죠? 네, 뭐 날짜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그 자리에서 피청구 114항은 생략하도록. 그 자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만났던 자리인가요? 3월 29일인데요. 안종범 수석하고 단둘이 만났고, 증인 그 검찰 조사에서는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과 관련해서 네네. 축구공 3만 개 때문에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던데. 예, 저 아프리카 3개국에 3만 개 공을 전달하면 어떠냐라고 이제 최서원 씨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그 관계 말씀 드려보라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때 뭐 회의 결론은 뭐였나요? 근데 이제 그 축구 공에다가 협찬하거나 출연하는 기업들의 로고를 넣자. 왜냐하면 3만 개면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혹시 뭐 협찬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근데 이제 기업들의 의견이 다 일치하지 않고, 예컨대 CJ 같은 데서는 그 축구 공에 기업 로고를 넣어가지고 주면은 그걸 발로 차니까 결국은 손상이 되고 하니까 뭐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든지 그런 의견을 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2016년 4월 10일에는 플라자 호텔에서 또 안종범 수석과 단둘이 만난 적이 있죠. 지금 제가 정동춘 이사장과 만나기 직전에 마지막 단둘이서 만난 겁니다. 네, 거기에 아마 그 기업들하고의 스포츠단 진행 중인 현안 관계에 대해서 아마 지금 그 검찰 조사에서는 뭐 포스코, GKL 등 그 예. 운동부 창단과 관련된 보고 자리였다고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걸로 기억을 했습니다. 그때 혹시 그 포스코나 GKR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스포츠단 뭐 창단할 것인지 내지는 그 경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게 있을 텐데 혹시 기억나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스포츠단
뭐 GKL은 전 사실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고요. 네. 포스코는 조금 전에 그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그 뭐 여러 가지 스포츠단을 뭐 관리한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분명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 검찰 조사에서는 SK도 뭐 SK 운동부 창단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SK 운동부 창단은 실제 뭐 있었던 거예요? 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조소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조소를 다시 불러서 물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뭐그 아마 제가 알기로 SK와는 좀 관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았는데 좀 잘못 진술을 한 게 정확하게 아닌가 그 싶어서. 부분을 물어보세요. 예, 예. 어. 알겠습니다. 그 SK도 뭐 스포츠단 창단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SK는 스포츠단 창단은 아니고 예. 그 자금 지원 관계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SK 측에서 자기들이 이미 뭐 펜싱인가 그걸 맡고 있어서 또 추가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2016년 5월 11일 날에는 플라자 호텔에서 그 정동춘 이사장과 함께 안정범 수석 만난 적이 있죠. 예, 그 자리는 그 안정범 수석이 정동춘 이사장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였죠. 네, 181, 182, 183, 184항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최순실이 그 청담동에 있는 WK 사무실로 오라게 해가지고 2번 정도 간 적이 있죠. 네, 그곳에서 WK 조성민 전 대표, 그다음에 최철 전 대표, 고영태 뭐 이런 사람 본 적 있죠. 네, 186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헌영 과장은 원래 K스포츠 재단 소속이잖아요. 네, 근데 뭐 사실상 WK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고 증인이 WK 사무실에 갈 때는 노승일 부장과 함께 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죠. 네, 박헌영 과장은 K스포츠 재단뿐만 아니라 WK 기획도 담당을 했었죠. 예, 증인 그 WK 사무실에 가서 최순실 등과 회의를 하면 189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뭐 WK 가서 회의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K 스포츠 재단하고 WK하고 좀 잘해보자 이런 취지의 말들이 많이 오고 갔다라는 건데 그 잘해보자는 취지는 주로 어떤 취지예요? 이 K스포츠 재단은 주로 사업 수행을 하고 블루케이는 저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블루케이는 그 사업 관련해서 예컨대 뭐 컨설팅이다 아니면 매니지먼트다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수익 그러니까 일종의 컨설팅 비용의 형태로 또 그런 뭐그피 수수료 개념으로 수익을 취하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뭐 그 관련해서 그 서로 협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193항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WK 조성민이나 최철은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고 최순실이 실질적인 대표인 것처럼 보였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증인 혹시 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죠? 그 조성민 대표가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자기는 그 지분을 자기 이름으로 주던데 그걸 바로 포기각서 쓰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실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증인 그 검찰에서 WK에서 회의하면 최순실이 항상 상석에 앉아 있고 WK 직원들 모두 회장님이라고 호칭을 해서 최순실이 뭐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증인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좀 그러면은 몇 분 정도 쉬시면 되시겠습니까? 재판장님 정하십시오. 한 15분 정도 네. 쉬시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11시 45분에 다시 이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